아직 배울 게 남았습니다. 끝날 것 같으면서 끝이 안 나죠. 변수가 배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토하키에서는 그나마 간단한 편이니까 힘내시고요. 변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사용 가능한 범위가 있다는 겁니다. 이 범위를 표현할 때 스코프라는 단어를 쓰고요. 스코프라는 건 무언가 볼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변수를 사용 가능한 범위를 스코프라고 표현하는 건 스크립트 내부에서 변수를 볼 수 있는 범위가 존재한다는 거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우선 스코프를 가지고 변수의 종류를 나눈다면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에 대한 개념을 잡으신 분들은 오토하키에서는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되니까 강의를 꼭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름으로 유추를 해보면 전역은 전체적인 무언가일 거고 지역은 지역적인 무언가일 겁니다. 전역이 대한민국이라면 지역은 경상남도가 될 수도 있고 경상남도 안에 있는 특정 시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프로그래밍에 적용을 해보면 우선 전역 변수는 스크립트 전체에서 사용이 가능한 변수를 의미합니다. 전역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내가 스크립트 어디에서든 변수를 생성하면 스크립트 전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토하키에서는 변수를 생성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전역 변수로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성이 된 변수는 스크립트의 어느 곳에서든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스크립트를 봤을 때 시작 버튼을 누르고 종료 버튼을 눌렀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가지고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종료 버튼에 있는 메시지 박스에서 이 X좌표와 Y좌표라는 변수를 사용을 할 건데 우리가 앞서 변수 사용 방법에서 배웠듯이 명령어에서 이 변수에 있는 값을 사용을 할 때는 양쪽에 퍼센트를 붙인 형태로 사용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면 X좌표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메시지 박스에서 사용을 한다는 거고요. 변수와 문자열을 섞을 때는 변수만 %로 감싼 형태로 작성을 해주시고 문자열은 기존에 작성하던 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X좌표 다음에 콤마를 표시하도록 하고요. Y좌표를 표시하게 하면은 X좌표, Y좌표가 메시지 박스에 출력이 되는 겁니다. 사용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지만 어디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모르는 게 여러분들의 고민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강의에서 어떻게 사용하는가, 사용하면서 어떤 설명을 하는가를 잘 들어보시고 추가적으로 본인이 직접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내가 사용하는 방법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틀린다고 컴퓨터가 고장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런데 해보실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안 한다. 그러면 그 방법이 틀린 거니까 빨리 돌아서셔야 됩니다. 틀린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안 되는가에 대한 답은 틀린 방법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방법적인 내용을 찾아보는 겁니다. 찾아보고 공부를 하고 그 방법 내에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 메시지 박스를 놓고 다시 설명을 드리면 메시지 박스라고 적고 콤마를 적은 다음에 문자 열을 적으면 거기 나와 있는 문자 열이 메시지 박스로 표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될 사항은 문자열을 표현할 때 변수를 같이 적용을 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문자열 중간중간에 변수의 값을 사용하는 형태인 %로 감싼 형태를 사용하시면 문자열 내부에 변수에 있는 값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실행을 해볼게요. 우선 시작 버튼을 먼저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좌표를 클릭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만든 X좌표와 Y좌표라는 변수가 생성이 되어 있고 각각 217,810이라는 값이 들어있을 겁니다. 이때 종료 버튼을 눌러서
메시지 박스가 실행되면 전역 변수로 생성이 되어 있는 X좌표와 Y좌표에 있는 값이 메시지 박스로 뜨게 되는 거예요. 종료 버튼을 눌러 볼게요. 보시면 217,810이라는 값이 뜹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문자 열에 변수의 값을 추가하고 싶으시면 그냥 이 형태로 쓰시면 돼요. 메시지 박스 뒤에 있는 요구사항이 문자 열이라는 걸 오토하키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값과 여기에 있는 값을 문자 열에 알아서 추가를 해주는 거고요. 퍼센트로 감싸져 있지 않은 이 콤마와 공백은 알아서 문자 열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합쳐주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오토하키에서는 문자열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문자열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는 A2G 강의에 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여기 표시되는 강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스크립트를 놓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전역 변수로 생성이 되고 스크립트 전체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개념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변수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실행되는 시점에 가지고 있는 값을 반영을 한다는 것도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마지막에 실행될 때 217,812였으니까 메시지 박스를 띄우는 시점이 그 뒤기 때문에 217,810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확인을 시켜드리면 메시지 박스가 실행되기 전에 이 값을 바꿔볼게요. 0,0으로 바꾸고 다시 실행해보면 0,0이라는 값이 뜹니다. 이렇게 변수가 사용되는 시점에서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이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보여드릴 거는 제가 시작 버튼을 누른 다음에 종료 버튼을 눌렀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시작 버튼을 눌러야지만 여기서 변수를 생성하고 값을 초기화한 다음에 값을 변경하는 것까지 해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변수를 생성하고 초기화를 해야지만 변수의 값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값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 버튼을 안 누르고 종료 버튼을 눌렀을 때는 변수를 생성하고 초기화하는 단계가 빠졌죠. 제가 초기화하는 단계가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변수가 아무런 값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종료 버튼을 누르면 메시지 박스에 콤마만 뜹니다. 당연히 초기화를 하지 않았으니까 X좌표와 Y좌표라는 변수에는 아무런 값이 들어있지 않고요. 아무런 값이 들어있지 않으니까 표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단순히 메시지 박스만 띄우는 거지만 만약 클릭을 하는데 좌표 변수가 초기화가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지점을 클릭을 못 하는 게 되겠죠. 이건 프로그램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큰 오류인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초기화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전역 변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지역 변수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걸까요? 경상남도를 의미하는 게 블록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크립트 내부에서 지역을 구분하는 요소가 블록이에요. 제가 작업을 구분하는 요소가 블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작업이 지역에 해당하는 거고요. 지역 변수는 해당 변수가 속한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변수고 변수가 속한 블록 내부에서만 사용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를 명확하게 나눠서 설명드리기가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앞서 설명한 전역 변수가 반쪽짜리이기 때문이고요. 이번 강의에서 배운 전역 변수의 개념이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강의 내용은 그대로 이해를 하시고 꼭 숙지하고 계시고요. 지역 변수의 설명과 함께 함수 강의에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지역 변수라는 게 있구나라고 기억만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긴 강의가 끝났습니다. 개념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강의라서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이번 강의에서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변할 수 있는 값을 저장하는 게 변수고 변수를 생성하고 초기화하는 방법은 변수의 이름이라고 적고 땡땡는이라고 적은 다음에 값을 적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땡땡는은 대입연산자고 변수의 값을 변경하는 것도 변수 이름을 적고 땡땡는이라고 적은 다음에 값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변수의 값을 명령어에서 사용할 때는 변수의 이름의 양쪽에 퍼센트를 붙인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언어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사용이 되는 핵심적인 요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변수, 조건문, 반복문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이번 강의를 시작으로 이 핵심적인 요소에 대해서 배우실 거고, 강의가 끝날 때까지 이것들에 대한 개념을 쌓아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초 강의는 강의에 나오는 내용 모두가 굉장히 중요한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내용들로만 구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기초 강의에 있는 내용을 모두 이해해야지만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정말 많은 걸 배울 거지만 그걸 배우기 위한 첫걸음을 오늘 떼신 거고요. 제 강의를 보시는 분이 100명이라면 99명은 모두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강의 준비할 거니까 열심히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보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